어제도 우리가 재밌는 공부를 했죠. 재미있었나 몰라. 미끼경. 네. 미끼경에서 정말 우리가 그 14무기라는 주제를 그냥 우리가 그동안 이런 14무기 10가지 부처님이 답하지 않는 주제가 있다 라고 주로 알고 있었는데, 그 14무기가 미끼경에서 말하는 세 단계의 과정, 그죠? 세 단계의 과정에서 볼 때 참 그 잘 제어된 삶을 살아가는데도 10가지 무기에 속한 견해를 가지면 그것이 결국은 깨달음으로 이끌리지 못하는 요인이 되어서 마라의 그물에 잡힌 이렇게 그 10가지 무기사항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라는 부분은 어제 수업에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내용이다 라고 해도 되겠고요. 우리 김보부님 그 오실 때까지 잠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 저기 그 급한 통 하셨나봐요. 자, 불교 입문 2 사실 미리 보기 수업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의논을 했지만 삼법인에 대한 주제를 마무리하게 되면 사실의 두 번째 주제인 연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12연기 특강을 한 것을 제가 좀 더 다듬어서 책을 완성하기로 하자라고 했고, 삼법인이 끝나면 이어서 앙구타라니까야를 순서대로 경을 좀 공부해보자, 이런 그러니까 의논을 했었고요. 지금 우리가 삼법인 가운데서 열반을 주제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 열반을 공부하는 가운데에 지난주에 그 가래의 부서짐이 열반이다 라고 말하면서 관심과 탐과 난디, 소망, 그리고 가래, 이 네 가지로 오늘 붙잡는 이러한 것을 가래의 상태로 말하고, 그러면서 가래가 부서지는 곳이 열반이다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이런 그 경과 관련해 가지고 관심하고 가래하고 이 측면에 좀 주목해 보자, 이런 이야기였던 거죠. 어쨌든 딱가라고 하는 우리 내면의 과정에서 가래가 생겨나죠. 그럴 때 이 딱가 안에 탐과 소망이 있어서 탐과 소망이 함께한 곳이 가래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은 가래의 부서짐이 열반이다 라고 말하면서 탐과 소망 그리고 함께한 것으로의 가래에다가 관심, 참다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를 더 제시를 해준 거죠. 그래서 탐과 소망이야 함께해서 저 가래가 되는 거니까 가래라고 말을 하자. 그런데 관심, 참다는 무엇이길래 이 두 개를 함께 제시하고 가래가 부서지면 그것이 열반이다 라고 말을 했을까?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가래와 연결된 어떤 하나의 중심 개념으로 자리하고 있구나, 이런 개념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수행을 말하고 깨달음을 말할 때 수행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사념처로 시작해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된다. 이런 불교 수행의 틀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마타 윗바사나가 요 안에 있는 거죠. 딱가 안에서 탐을 제거하는 수행이 사마타고 탐 밑에 작용할 탐 밑에 있는 무명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요거를 제거하는 것이 윗바사나 해서 깨달음이 완성되잖아요. 수행의 완성이죠. 그런데 디가니까 상류타니까야, 그러니까 22번 상류타, 온 상류타죠. 오온을 주제로 하는 경들, 그 두 번째 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두 번째 경에서 보면 이제 그 서쪽 지방으로 이사를 가겠다. 뭐 그쪽에 가가지고 포교하겠다. 라는 후배 비구들한테 사리푸타 존자가 말하자면 쪽집게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쪽 지역에 가면 그쪽 사람들이 그대들한테 물을 것이다. 그대들의 스승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욕탐을 제어하는 것이 우리 스승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답을 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몇 가지가 가잖아요. 그래서 그 경에서 보면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이 무엇냐, 요점이 무엇냐 라고 첫마디로 소개하는 것이 바로 욕탐의 제어. 욕탐의 제어, 욕탐이라는 게 이 참다에 탐이 붙은 거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자면 부처님 가르침은 탐과 소망, 그래서 무명을 부수는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닫는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욕탐을 제어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우리 스승의 가르침이다, 이래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뭔가요? 욕탐이라는 이거, 관심이 탐에 연결되어 있는 이 관심, 이 관심이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이요 라고 말할 만큼 비중을 갖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 이제 가래의 부서짐이 열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탐과 소망과 가래 그리고 관심, 이라는 요 네 가지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그렇구나,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에서는 이렇게 가래가 있는데 이것이 표면에 와서 삶에 작용하고 있을 때 그 중심에 참다, 관심이 있구나. 그런데 관심은 어쨌든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이 탐이 그대로 와서 참다, 라가, 욕탐. 우리가 최근에 번역어를 넣은 게 지나친 관심. 요런 연결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은 탐과 소망과 가래와 관심, 요 네 가지를 말하고 그것의 문제가 해소될 때 바로 가래의 소멸이, 가래의 부서짐이 열반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보았지만 관심 또는 욕탐, 이것이 족쇄로 붙잡는 것의 역할을 하죠. 지난주에 우리 이거 보았죠? 네. 이 욕탐이 무언가를 붙잡아. 욕탐에 의해서 붙잡히는 것은 뭐가 있죠? 오온. 그렇죠. 오온이 있죠. 또 육매입처. 네,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관심이라는, 욕탐이라는 이 한 가지가 오온을 첫째로 붙였죠. 그러면 이 관심이 작용을 하면 오온이 오치온이 되죠. 오치온이라는 게 중생이죠. 오온만 가지고는 중생이 아니야. 이건 그냥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돼 있는 것 뿐이지. 거기에 욕탐이 딱 작용해가지고 붙잡을 때 이 5가지를 나의 것이요, 나여, 나의 자아여 라고 붙잡는, 그러니까 붙잡힌 상태가 중생이라는 내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6내입처도 욕탐이 와서 붙잡아서, 뭐 우리가 이제 보통 6내입처를 붙잡으면 비열이 작용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관심을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고 거기에 나여, 내 거요, 나의 자아요, 뭐 이런 게 작용해가지고 인식을 하게 되는 그거 비열이작이죠. 그리고 6외입처에도 역시 욕탐이 작용을 하면, 여기에서는 뭐 우리 교리분답의 큰경 마지막이니까의 43번이 명확한 설명을 하죠. 탐도 니미따를 만든다, 진도 치도 니미따를 만든다 라고 해서 6외입처를 6상을 만들어 버리죠. 니미따. 그래서 대상이 있는 그대로 인식되지 않고 왜곡된 상태로 인식된다. 대상도 왜곡된 상태고 인식하는 나도 비열이 작용하고 뭐 이런 이중의 왜곡이 일어나죠.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고, 지난주에 특히 이 내용을 보면서 요 자리에 관심이 또 작용을 하면서 자기화라는 개념을 보았죠. 만화. 그래서 자기화가 작용을 하면 이 6내입처에 대해서 나여라고, 6외입처에 대해서 내 거여라고, 요렇게 이제 나라는 존재 상태가 내 거라는 것을 바닥에 깔고 인식하는, 이제 이런 면으로 만화, 자기화라는 개념을 보았던 거죠. 요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참 사실 어려운 주제라 얼마만큼을 표현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뭐 얘기를 한번 좀 해보자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을 말할 때 삶은 인식과 행위다. 그런데 인식과 행위가 그냥 일회성으로 선형적으로 진행되고 마는 게 아니라 반복 순환된다. 그럴 때에 행위가 지금 본 관심, 참다에 실려서 인식에 전달이 된다. 그리고 인식은 직접 전달되지 않고 닦아라고 하는 가공 과정을 거쳐서 가래라는 가공의 결과를 만들어 가지고 행위에 전달된다. 요거를 우리가 삶을 설명하는 첫 번째 단계로 보는 거지요. 자, 이럴 때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되자면 삶은 뭐 그러니까 행위를 시발점으로 하는 세 개의 순환 구조로 말할 수 있다 라고 할 때, 행위가 상을 잠재시킨다.
식을 머물게 한다. 그리고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 라고 해서 식과 명색이 함께한 존재를 말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몸을 기준으로 몸이 무너져 죽으면 새로운 몸과 만나서 태어나고 다시 노사의 과정을 반복한다. 그래야 이제 윤회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어떻게 되나요? 식과 명색이라는,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머문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하는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존재가 만들어진 거죠. 요 새로운 존재가 몸이 무너지면 죽어서 다음 생으로 연결이 되는데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요 상태가 그대로 지금 이 순간의 나라는 개념으로 삶이 반복하는 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식과 명색이 지금 삶을 살아가는 시작자리 주인공으로 이제 온 거죠. 이렇게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식과 명색이라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경이 알려주는 정의를 보아야 되죠. 일단은 식은 식이지 뭐. 식은 뭐 다른 개념이 없는 거야, 그죠? 그냥 식이야. 그리고 색이 있어. 근데 색은,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이렇게 이제 존재를 식과 명색 이렇게 말할 때는, 식과 명색이 나라는 존재요. 이래야 되지만, 또 한면으로는,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설명되죠? 세상은 행이잖아, 상카라. 열반 아닌 존재들이 행이고 세상이어서 색수상행식 오온 이래 되잖아. 그래서 특히 색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이게 나라는 존재를 설명할 때, 그러니까 식과 명색이라는 존재, 이럴 때는 내 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안의 것에서 내 몸이 되고, 그런가 하면 몸 밖에 있는 물질들, 이것도 나와 함께하는 세상, 이런 점에서 밖에 있는 색이죠. 요렇게 색은 구성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명이라는 건 뭐냐 라고 하면 이제 명은 정의가 되잖아. 명이라는 것은 수상산대 사라는 것은 행이죠. 수상행이고 거기에 작의고 촉이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런 구성 상태를 놓고 볼 때 작의와 촉, 사실은 요거는 이런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어떤 거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삶의 과정에 작용하는 작용성이죠.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 그강 공부에서 잘 알고 있다고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일단 작용성인 촉과 작의를 빼고 나면 요만큼이 뭐예요? 색수상행 식이니까, 그죠? 색수상행 식이니까 이게 오온이 되잖아. 그리고 오온에다가 작용성으로의
촉과 자극이가 더해진 게 식과명색이야. 이렇게 놓고 보면 작용성, 이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쨌든 작용이 일어날 때, 작용이 진행될 때 작용하는 거죠. 말하자면 삶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활성 상태에 있을 때 촉과 자극은 작용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인식과 행위라는 이 삶의 과정이 이렇게 돌아와서 처음에 내가 지금 어떤 작용을 한다, 인식작용을 한다라는 활성 상태 이전에는, 그죠?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때는 식과명색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냥 오온이야.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요 그냥 오온이 있을 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비활성 상태에서는 오온이야. 그런데 이 오온에 인식에 참여하는 이 찬다 해서 이제 찬다라가 탐의 영향을 받으니까 찬다라가 이 욕탐이 이 오온에 작용을 하는 거죠. 와서 붙잡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치온이 되는 거야. 오치온이니까 이게 중생이고 나요. 요런 걸 일단 알아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요거야. 그런데 산다라는 거는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는 사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지 뭐. 산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활성화되어 있는, 지금 작용하고 있는, 지금 세상을 만나고 내가 만난 세상 그 대상한테 행위하는, 뭐 이게 이제 활성화된 본격적 의미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비활성 상태에서 어쨌든 활성이 돼야 돼. 활성화되자라고 하면 여기서 어떤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나요? 어쨌든 이제 인식의 영역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럼 활성화되었다, 인식을 한다 라고 하는 이 시점에는 내가 오치온이 되었거든. 그러니까 세상아, 네가 오치온인 나한테 한 덩어리로 세상이 닥쳐와가지고 나한테 인식되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세상이 그냥 내가 세상이요! 라고 덩어리로 쫓아와가지고 인식되는 이런 일은 없잖아. 사실은 여기서는 내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세상을 상대로 활성화하는,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세상을 인식하는 이거니까 이건 뭐 다른 얘기거리가 없지 뭐. 그냥 세상이 다가오는 그대로 내가 세상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세상이라는 곳이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보니까 자, 활성화라는 게 이제 나와 세상의 이야기야.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생겼느냐? 라고 하니 세상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물질로 구성된 것들이 있겠죠. 그런가 하면 내 삶에 존재하는, 우리가 재범무아라고 말하는 그 중에 열반 한 가지를 빼고 재행무상, 재행계거라고 말하는 이러한 세상이라는 거는 색수상 행식, 색수상 행식 다섯 가지 중에 우리는 그냥 세상 이러면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세상을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물질이고 물질 아닌 게 네 가지나 있어. 그래서 물질 아닌 것, 이렇게 우선 세상을 이해해야죠. 그래서
활성화하자, 내가 세상을 만나자라고 하는 데는 우선 세상을 물질과 물질 아닌 것이 있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 물질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상태로 있어요? 그죠. 물질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생겨먹기를 눈과 코와 귀와 눈, 귀, 코, 혀 그리고 몸으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생겨먹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구조가 되었냐 하면 이거는 뭐 진화론적으로 말을 해야 되나? 세상이 그렇게 생겨먹었으니까 세상 따라서 인간도 그렇게 진화를 했겠지 뭐. 이건 잘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맡아지는 것, 맛보아지는 것, 그리고 몸으로 느껴지는 것. 이런 5가지로 물질은 구성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 물질 아닌 것을 법이다 라고 해서 색성향 미적 법이라는 육외입적 세상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세상에 대응해가지고 활성화하자, 인식하자 라고 말을 하려면 결국은 내가 세상 생겨먹은 대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나뉘어져야 한다고. 그러면 이제 요런 결론만 놓으면 세상이라는 게 색, 성, 향, 미, 촉, 법 이래서 물질과 물질 아닌 것 이게 되어 있는 거야. 이때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니까 보는 주체로서의 나,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느끼는 거, 그리고 법을 인식하는 거. 이렇게 해서 안이비설신의 라고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나를 세상을 인식하자라는 활성화된 삶을 살려고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 거기에 맞춰서 내가 세상 보고 나 따라와 이럴 수는 없으니까 내가 세상 따라서 배분이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안이비설신의 보는 나도 가만히 보니까 그럼 보는 나는 어떻게 생긴 거야? 라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삶의 과정을 통해서 누적되어 있는 식이라고 하는 마음 중에서 보는 일을 통해서 생겨나서 먹은 것.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마음이 우리 몸에 속한 보는 기능. 어떤 사람들은 눈동자는 안근이고 이게 신경을 통해서 뇌까지 가는 거는 또 다른 거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몸으로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함께한 나 이런 개념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보는 것과 관련한 마음이 설명되면 이 마음보다 표면에서 보는 일과 관련한 몸의 역할 이걸 총칭해가지고 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안은 안식과 안근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식, 이근, 비식, 비근, 설식, 설근, 신식, 신근 그리고 의식, 의근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상태를 놓고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에 몸과 밖의 모든 리미터들,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보면 이 인식작용에 참여하는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곳이 내 몸을 배분해 놓은 거예요. 이제 또 요즘 제가 왜 우현경이라고, 오늘도 어제 오늘 우리가 왜 태어나는가 뭐 이런 이야기 할 때도 보면, 이 우현경에서는 또 어떤 표현이 있냐 하면, 무명과 가래가 있으면 그에게 몸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말을 하냐 하면, 몸이 일어나고 밖의 모든 명색, 이런 표현을 써. 참고로 밖의 모든 명색. 자,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안근 내지 신근은 몸이야. 그런데 몸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물질인 색성향 미촉을 인식하기 위한 몸의 역할, 요걸 하죠. 그런데 거기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아닌 거란 말이야. 물질 아닌 거를 인식하는 데는 무언가 기능이라는 면은 필요한데, 몸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이라는 마음이 안근과 더불어서 색을 인식하는, 마음이 몸과 함께 물질 대상을 인식하는 이런 일을 하다가 법에 오면, 마음이 의근과 함께 법을 인식하는데 이 의근도 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식이 그대로 의근의 역할을 해서 함께 법을 인식한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그래가지고 구성을 보면 요만큼이, 즉 안식 내지 의식, 의근, 이것이 식을 배분해 놓은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식과 명색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보니까, 첫째로 식은 식이야. 그 식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니 요만큼 있는 거야. 색이라는 건 어떤 게 있느냐라고 보니까, 안의 색인 몸과 밖의 색인 세상이 있죠. 그러니까 안의 몸과 밖의 세상, 요만큼을 더해 놓으면 요게 색이죠. 그래서 식과 색이 있어. 요만큼 됐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나머지 수상행, 그러니까 수상사 수상행, 요거는 뭐예요?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온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수상행은, 이거는 분명히 색은 아니라, 물질은 아니라, 그러면 이 수상행은 어디가 있을까? 라고 보니까, 안이비설신의가 색성향 미촉법을 인식하는 이런 활성화 상태에서 식은 이만큼을 차지했고 색은 이만큼을 차지했어. 그리고 보니까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거는 이제 법밖에 없어. 그죠? 법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쪽에 대응하는 곳은 수상행 세 개가 남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것이 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활성화가 되었어.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작용하고 있는 거죠. 작용한다라는 데서 보니까 명색을 구성하는 작용성이 작의도 있고 촉도 있어.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 안이 색을 인식하는데, 상세히 말하면 안식이 안근과 더불어 색을 인식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식하나? 내가 지금 김보부님을 주목해서 보고 있네? 내가 박보부님을 주목해서 보면은 김보부님은 인식할 수 없죠.
우리가 알지만 이 색성형 미적법은 복수로 나온단 말이야. 복수적인, 지금도 여기 우리 3명의 법부님들이 함께 복수로 공부를 하시잖아요.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 중에 내가 김법부님한테로 주목하면 김법부님이 인식돼. 색들 가운데서. 박법부님을 주목하면 색들 가운데서 박법부님이 인식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주목하는 일이 인식에선 필요하죠. 그게 뭐야? 작의라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서 안식이 앙금과 더불어 색을 주목해서 인식하는 그 작용성이 작의야. 그래서 요 중간에 작의가 작용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겨나요? 안과 색을 연해서 안식이 생긴다. 이래 되죠. 그리고 내지 의식이 생긴다. 해서 여기 있는 이 식은 지난 삶이 누적되어 있는 온이야. 무더기.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하나가 생겨난 거죠. 생겨난 거예요. 과연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경은 다시 이렇게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기면 이 안과 이 색과 이 안식, 요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요 안식 아니야. 그지? 요 안식이 아니고 안식이 안근과 함께한 요 안과 색과 안식이 만난다, 함께 있다 라고 해서 그거를 3,4화합이라고 하죠. 3,4화합 촉, 이렇게 말한다고. 그리고 촉에서 수, 느낌, 경험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자, 그런데 요 촉이라고 하는 건 무엇냐 라고 보니까 결국은 안과 색이 인식 과정에 작의를 통해서 인식하고, 그러면 이제 요게 색을 아는 거죠. 그럼 색을 아는 상태에서 수, 느낌, 경험, 박보부님이라는 색을 햇빛스님이라는 안이 작의해가지고 박보부님이다 라고 알면 햇빛스님과 박보부님과 박보부님이다 라는 암, 요 세 가지가 동시에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박보부님이구나 라고 즐겁다라는 느낌이 생겨나겠죠. 아무래도 뭐 내가 박보부님 보고 괴롭다, 보기 싫다 이런 느낌이 생길 것 같진 않아. 이런 느낌이 생겨나는 데까지, 즉 인식에는 1단계로 식이 생기고 2단계로 느낌이 생긴다. 그래 되는 거죠. 그럴 때 느낌이 생겨나는 가운데 촉이라고 하는 작용성이 있는 거야. 요 촉은 무언가 라고 하니 여기 있는 거죠. 요렇게 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가지고 식과 명색이라는 내가 만들어졌는데, 이 내가 활성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냥 오온으로 오치온이요. 그런데 거기에 오온인데 욕탐이 참여하면 붙잡으면 오치온이 돼. 그런 것이 지금 세상을 만나자 인식하자라고 활성화가 되면 그 활성화에서 세상이 색성향 미촉 법, 물질이냐 물질 아니냐 이렇게 구성된 것에 따라서 내가 안입이 설신의로, 나의 몸과 마음이 안입이 설신의로 배분되어서 인식할 때 작의로서 인식해서 안식이 생겨나고, 그게 3,4합 촉해서 수까지 오는 이 과정을 활성화된 상태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태에서 한 가지 요 법이라는 거, 이 법은 무엇냐? 아까 잠깐 말했지만 이렇게
그 식과 명색이 활성화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과정, 이 과정에서 어쨌든 1대1로 함께 하는데 남아있는 게 수상행위니까 법이 수상행위다 이렇게 아는 거지 뭐. 근데 요거 아주 요게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죠. 그런데 요거를 사실은 타당성을 부여해 주는 게 좀 전에 제가 우현경 이야기했잖아요. 우현경에서 이 식이라는 마음이 무명과 가래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상태에서 몸이 일어난다. 안 끝내주신 건 몸이 일어나고 밖에 명색이 있다 라고 말을 하거든. 밖에 명색이 있다. 밖에 명색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밖이라는 건 어쨌든 나 아닌 거지 뭐. 인식 주관인 내 밖에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명색이 있는데 그러니까 몸이 일어나고 밖에 명색이 있어. 그러면 그거를 대응시켜보면 어때요? 몸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색 중에 안의 색인 거죠. 그리고 나면 밖에 있는 거는 뭐죠? 밖에 있는 거로는 순서대로 보면 작의라는 것도 내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작용성으로. 그러니까 작의가 있고 작의 밖에 있는 게 색성향 미촉인 밖에 색이 있고 그리고 법이 있고 그 다음에 3, 4화합 촉이라는 작용성이 있고 요래 되면 여기에서 이제 밖에 있는 명색 가운데 남아있는 건 뭐야? 밖에 세상 여기 있고 작의는 여기 왔고 촉은 여기 있고 그러면 이 수상행이 있을 자리는 어디냐? 이거는 그대로 여기밖에는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몸이 일어나고 밖에 명색이 있다 하는 요 표현에서도 결국은 식과 명색이라는 지난 삶의 누적을 통해서 변화된 내가 활성화하지 않은 상태의 오온이 욕탐에 의해서 오치온이 되고 활성화되어서 세상을 만난다라고 할 때는 색성향 미촉이라는 밖의 물질과 수상행이라는 물질 아닌 것으로의 대상, 그죠? 물질 아닌 것인 대상. 그리고 글쎄 요건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요것도 생겨났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나 모르겠어. 그건 하여간 좀 우리 더 보고. 그리고 이렇게 과정에서 3, 4화합하는 촉 해가지고 활성화된 상태가 명색이 이렇게 배분되어 설명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약간 충분히 했다 치고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식과 명색이 어떻게 배분이 되는 거야?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야? 식과 명색이 육내입처 그리고 육외입처 그리고 육식 해서 촉으로 이렇게 오는 구조를 보여주죠. 이래가지고 식과 명색인 내가 지금 활성화되어서 세상을 만나는 이 삶의 과정이 내입처 외입처에서 식을 만들고 촉을 거쳐서 수를 만드는 요거구나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런 상태를 놓고 이제 욕탐은 오온을 붙잡는 일도 하지만 또 이게 더 진행되어 오면 내입처도 붙잡고 외입처도 붙잡죠. 그래가지고 내입처를 붙잡으면서는 요거를 나여, 우리가 지난주 보았지만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6내입처는 나라고, 6외입처는 나의 것이라고, 요렇게 내입처 외입처를 욕탄이 붙잡았는데 그 붙잡은 상태에서 내입처는 나라고 외입처는 나의 거라고 요렇게 간주하는 중간의 과정을 하나 말하는 거죠. 요 중간의 과정을 뭐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오늘하고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를 했죠. 이게 만화라고 해서 이거를 약간 보통 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약간 이 번역보다는 이거는 자기화라고 번역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참다가 욕탄이 내입처 외입처를 붙잡으면 그 붙잡은 상태에서 특별히 내입처를 나라고 외입처를 내 거라고 요렇게 자기화하는 작용이 있는데 그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자기화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좀 어렵다. 되게 어려운데 하여간 자기화라고 하는 요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딱가루부터 가래가 만들어져서 행위 과정에 참다가 작은 순환고리로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여기서 분명한 거는 오온이 오치온이 되면서 가만히 여긴 안 적었나? 요 중생이 되는 나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오온을 나의 것이야 나여 나의 아여 오온을 오치온으로 붙잡는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그 내입처 외입처 이런 활성화되어서 세상을 만날 때 내입처를 나라고 외입처를 내 거라고 자기화하는 거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오온을 붙잡아서 오치온을 만들었다 라고 할 때 그 오치온이라는 개념 상태가 뭐냐 하면 나의 거, 나의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붙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른 거야. 오치온, 오온, 오치온 잡았을 때의 상태 그게 한 번 더 나가가지고 자기화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세상 자체는 어쨌든 내 거라는 인식이 토대에 잡혀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인식하는 요거는 나여라고 그렇게 자기화된 거지. 요 상태에서 한 가지 좀 고민되는 게 있었어요. 요 나의 거라고 하면 이 나의 거를 달리 말하면 소유라고 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 소유 요 자리를 형은 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입처를 나라고 할 때는 아항이라고 나라는 말을 썼고 나의 것 이럴 때는 마망이라는 아항 나의 소유격을 써가지고 내 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 근데 박부부님 우리가 보통 내 거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가 하나 있잖아. 내 거 까마 내 거 그래 까마 고민이 많이 된 거야. 그러면 마망 그러니까 자기화가 마망 이런 아항의 소유격을 통해 가지고 융외입처를 내 거 이렇게 이제 그 인식의 바닥에 까는 거잖아. 그런데 까마도 어쨌든 이게 소유니까 나의 거라고.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될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까마구나라고 말을 하면 여기서 지금 나의 것이라는 융내입처는 색성향 미적법 6가지 다를 말하잖아. 근데 까마구나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이럴 때는 그래 요 5가지만 말하잖아. 까마하고 이 자기화의 측면에서 마망 나의 것 이렇게 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기서 제가 고민 끝에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자기화라는 거는 이렇게 내 입처 외입처에서 인식 주관을 나라고 보고 인식 객관을 나의 거라고 보는 인식의 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인식에 관한 거야. 인식의 바닥에 깔려 있는 거야. 그런데 까마는 어디 뭐지? 까마. 까마가 뭐예요? 응? 색성향 미초. 그거보다 까마는 우리 저 꿰뚫은경 있잖아요. 까마는 탐과 함께하는 사유다 이렇게 정의되잖아. 까마는 행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까마를 소유의 사유 이렇게 번역하잖아. 이거를 이제 감각적 욕망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고 있지만 하여간 조금 건 좀 차이가 있어. 그래서 방금 꿰뚫은경 얘기를 했지만 까마는 탐과 함께하는 사유다라고 정의가 되고 있거든. 까마는 사유요, 행위 자리에 있는 거요. 근데 이 행위 중에 물질 아닌 법은 제외하고 물질인 색성향 미촉 요 5가지, 그러니까 물질에 한해서만 인식의 바탕에 나의 것 이렇게 깔려 있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액션으로 요게 지금 가장 중요한 차이인 거야. 구체적인 행위요. 까마는 내 거요. 요거 우리가 그 10악업에서 말하면 어때요? 살생투도사음 망어양설악구 기여하고 그 밑에 간탐 진해사견 이래 나오잖아. 간탐이라고 하는 거하고 까마라는 거하고가 연결된 개념이잖아. 까마는 행위요. 그런데 색성향 미촉을 까마구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5가지가 소유적인 사유, 내 거라고 하는 그 행위, 구체적 행위가 찬단을 타고 와서 묶어놓은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식의 측면에서 그 색성향 미촉법은 어쨌든 내가 있고 내게 있어 라는 이런 인식의 토대를 구성하는 거하고 구체적으로 내 거요, 비켜, 내 거는 내가 가질 거요, 뭐 이런 소유적인 사유, 행위가 까마여서 그것이 어디에 미치느냐? 법은 빼고 물질 색성향 미촉에만 연결돼 있어. 그래서 색성향 미촉은 특징이 뭐냐? 까마, 소유의 사유라는 행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요게 까마구나라는 말인 거지. 그죠? 마망이라는 자기화의 측면하고 까마라는 거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렵네. 어렵지? 나도 사실은 요 차이를 그래, 바꾸분이 어렵다니 진짜 어려운 거야. 너무 깊이 미세하게 들어가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어쨌든 한 번 이 부분을 하고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지난주 수업에 이어서 근데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자기화라는 이 공부를 그래도 자기화에 대해서 지난주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이어서 해야 되는 숙제인 거야. 차이를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지금 말하는 건데 이게 뭐 사실 밖에 있는 분들이 듣는다 하면은 다들 그냥 동영상 끄겠지 뭐. 그러나 그래도 어부님들이 알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 이 삶의 심오함의 끝까지 닿아가는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불교가 과학을 능가할 수 없잖아. 그죠? 이런 부분이 해석이 돼야 불교가 과학을 능가한 으뜸되는 삶의 해석이 되는 거지. 자, 어제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도 자기화에서 유외입처를 나의 거라는 인식의 바탕에 깔고 있는 마망 요거하고 물질적인 5가지만 제한적으로 까마구나
감각중용만 이보다는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라고 말할 때 그 소유의 사유, 까마는 무엇이냐? 행위다. 구체적 액션이 참다를 타고 온 거다. 여기까지를 보면 일단은 그 자기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좀 접근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간탐하고 소유의 사유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거는 뭐 그 소유의 사유는 좀 더 폭넓게 쓰는 거라면, 이제 간탐은 그 소유적인 사유 가운데에서도 그 이제 우리 10악업에 보면 뭐 남의 거라도 내게 되어라 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이고 강한 이제 이런 거니까. 아비자. 예, 그렇죠. 아비자. 뭐 그런데 이제 그게 위치로 보면, 그래서 간탐을 불간탐으로 바꾸는 거기에 까마에 대응하는 것으로의 네까마 상카파 또는 보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간탐과 소유의 사유를 그 같은 자리에 놓는 거죠.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진애라는 것은 분노와 폭력, 이래서 자와 비로서 분노하지 않음과 비폭력으로 바꾸는 이 부분을 함께 보는 거죠. 일단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그 자기화라는 이것이 이렇게 욕탐에 의해서 붙잡히고도 다시 활성화된 삶의 자리에서 내 입처 외 입처를 나의 거 이렇게 보는 걸로 일단 그 뭐 좀 어려운 설명을 한 거로 하겠습니다. 스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깎아를 아주 미세하게 쪼개가 더 깊이 있게 지금 설명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따까 안에서 어떤 과정, 뭐 무명과 탐과 난디 요 과정을 거쳐서 가래가 됐잖아. 지금 이건 고얘기 다시 하려는 중이거든요. 후 하면 여기서 2차 인식 해가지고 무명, 탐, 진, 심, 소망, 난디 해서 가래가 된 거야. 그랬는데 경에서 탐과 소망과 가래, 그리고 이것이 전에 그러니까 순환적으로 돌아오는 참다, 관심, 요 네 가지를 제시하고 결국은 가래의 부서짐이 열반이다 라고 지금 이제 김법부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까 안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가래가 부서지는 거잖아. 그러면 참다는 뭘까? 라고 보니 참다는 결국은 이 앞서 있는 따까의 상태를 행위로 싣고 연결되는 거잖아. 법부님, 가래가 부서지면 참다의 문제 상태도 그냥 끝나는 거죠? 이 참다의 조건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참다가 이렇게 연결돼서 와가지고 결국 뭘 한 거야? 오온을 오취온으로 만들고 이것의 활성 상태에서 융내입처를 나요.
요 외입처를 나의 것이요.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요 활성화해가지고 요런 작용되는 게 많아. 이래 된 거야. 그리고 오온이 오치온 그 욕탐 때문에 오치온이 된 요기가 어떻게 오치온의 상태냐 하면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 요렇게 세 가지로 보는 거. 요거는 약간 활성화되지 않은 오온을 붙잡았을 때에 요런 세 가지 상황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활성화가 되면 자기화가 작용해서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에 나와 나의 거라는 내입처 외입처의 바탕이 형성되는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우리 저기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 첫 번째 경에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서 우리가 아주 가장 중요하게 본 게 뭐예요? 그동안 오랜 세월을 두고 색수상행식 5 곱하기 4 해가지고 20가지 유신견을 말했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닙니다. 아로부터 관찰한다라는 출발 위에서 세 가지의 보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의 것이요, 나요, 나의 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신교는 5 곱하기 3, 15입니다. 요거 설명한 그림이잖아요. 여기에서 사실은 이런 저의 이 주장이 어떻게 그 문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 밑에 박스에 적어드렸지만 루빵 아따또 사마누 빠사티 색을 아로부터 관찰한다. 루빠 완땅 와 아따낭 아따니 와 루빵 루빠 스밍 와 아따낭에서 아를 색을 가진 것으로 또는 아에서 색을 또는 색에서 아를 관찰한다. 오운의 방법이 됐죠. 빨리 문법에서 짜는 and고 와는 o아라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통 뭐 영어에서도 그러고 우리가 말할 때도 A and B 이래 쓰잖아. 또는 A, O와 B 이러는데 이건 영어식이고 우리말이 이렇게 써. 빨리어에서는 이렇게 안 써요. 빨리어는 A and B and 이렇게 짜를 A와 B와 하고 두 번을 써주는 거야. 와, O와도 마찬가지야. A, O와 B, O와 이래 되거든. 지금 이 경에서는 이거는 한 번도 예외가 없이 동일하다고. 아로부터 본다. 그리고 거기에 와가 그죠? 아로부터 나의 것을. 그렇나? 아로부터 나의 것인가? 그러니까 아를 색을 가진 것으로의 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아에서 색을 이러는데 이거는 색수상행식이니까 아에서 색수상행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오늘 나로 보는 요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요. 그리고 색수상행식 각각 안에 아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자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와가 세 번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아로부터 본다라는 어떤 토대 위에서 세 가지로 보는 거야. 그래서 5 곱하기 3이 맞아.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느냐? 라고 하니 바로 여기서 이래 보고 있잖아. 오온을 욕탄이 붙잡아서 오치온을 만들잖아. 이때 어떻게 보느냐 하면 나의 것, 나의 자아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보는 거야? 어디서 출발해가지고 어디서 출발해 와가지고 오온을 붙잡아가지고 나의 것이거나 나거나 나의 아라고 보는 거야. 출발점이 있잖아.
여기서부터 출발해 온 거잖아. 그죠? 여기서부터 출발했는데 이 딱가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상이 번뇌로 전도된 상태로 참여를 하잖아. 무상고 무아라고 존재의 실상 그대로 경향이 참여하지를 못하고 상락아라고 하는 거기에 정까지 얹어져서 이렇게 전도된 상태로 참여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 출발에 무명이라는 이 자체가 결국은 뭐냐 하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삼법인을 모르는 상태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딱가에서 가래로 해서 온다라는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 하면 아로부터 관찰하는 거야. 이 아로부터 관찰하는데 무엇을 관찰한다고? 오온을 관찰하잖아. 색수상행식. 근데 그 오온이 어디 있냐고? 오온은 돌아와서 지금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오온이 있는 거잖아. 나타본 거죠? 그러니까 딱가로부터 가래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닥에 아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관찰하는, 그죠?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가의 자리에서 아로부터 관찰하는데 그것이 색수상행식 오온을 나의 거라고 보든가 나라고 보든가 나의 자아라고 보든가 하는 세 가지요. 그러니까 사실 요 그림 그릴 때 이런 해석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 근데 어떻게 그림은 잘 그려졌어요. 그래서 바닥에 딱가로부터 결국은 번뇌죠. 이 무명루 이런 번뇌 때문에 딱가 안에서 출발이 아가 존재된 관찰을 하는 거야. 그게 아로부터 관찰하는 거고, 그게 색수상행식 오온까지 관찰 대상에 도착을 했을 때, 그죠? 관찰 대상인 색수상행식 오온에 도착을 해가지고는 아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나의 거다, 나다, 나의 자아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 거야. 딱 그 그림이 맞죠? 이게 아주 딱 맞아요. 딱 맞죠? 관통했습니다. 진짜 감탄스러운 일이에요. 저도 이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아니 사실은 제가 이런 부분을 먼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려보려고 했는데 머릿속으로 그려내는 일도 힘들더라. 그래서 이제 그려내지 못하고 오늘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정말 감탄할 만한 일이죠. 이게 이렇게 타당성을 갖는 거야,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시작한 만화 자기화에 대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뭘 한 거죠? 식과 명색이 활성화된 상태와 비활성의 상태, 요 두 개를 놓고 비활성의 상태에 대해서 욕탐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 붙잡아서, 그리고 활성화되었을 때 내입처 외입처에서 나와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이 딱가에서 출발해가지고 인식에 와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것이 명확해졌죠. 아주 어려운 내용이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결론만 기억을 해도 되겠죠. 요렇게 이제 결론을 기억하기로 하고요.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남은 20분 동안에 예고해드린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교재를 2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 그림 말고 교재를 2개를 드렸는데, 한 가지 요 두꺼운 교재는요 총 19페이지짜리인데 알라야의 용례라고 해서 지금부터 좀 잠시 설명할 이 알라야라는 제목의 교재, 이 교재에서 근거로 삼은 병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알라야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이 알라야라는 용어를 일단은 제가 니카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경을 다 찾은 거예요. 모든 경을 다 찾아가지고 어떤 거는 좀 많은 내용을 실기도 하고 어떤 거는 제목만 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 있는 거야. 알라야라는 이 용어가 니카야에서 나타난 건 싹 모아가지고 알라야가 무엇냐라는 부분을 정리를 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결론은 우리가 그동안 이 알라야라는 말을 중요하게 쓰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알라야를 집착의 경향이라고 해서 경향이니까 뭐요? 상이잖아. 그래서 알라야는 집착의 경향입니다. 상입니다. 번뇌입니다. 즉 딱가의 시작점에 있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그간 우리가 이해를 했던 건데 이 교재의 결론은 알라야가 집착의 경향이 아니고 번뇌에 의해 가지고 딱가에서 가래가 만들어지면 이 가래의 상태에서 행위가 시작되는 보통은 이제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자리의 요 자리를 지시하는 용어다. 그래서 그럼 이제 그건 뭐냐 하면 일단 이제 그래. 우선은 집착이라는 용어로 써봅시다. 집착의 경향이어서 이 알라야가 있으면 딱가가 번뇌에 의한 가래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거에서 그게 아니고 딱가라는 이거는 워낙에 내적인 거라서 우리 삶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이 사람의 삶이 집착하는 삶입니까? 집착하지 않은 삶입니까? 중생의 삶입니까? 해탈한 삶입니까? 이런 부분을 말할 때는 그냥 내면의 딱가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라는 것보다는 중생들은요 기본적으로 딱가 안에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아서 가래로부터 시작하는 삶을 살거든. 아라한은 어떤 삶을 사냐 하면 딱가 안에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 요거 뭐라 해? 딱가 왔잖아.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 요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딱가의 영역이 넘어서서 딱가 안에 문제가 해결됐어. 그래서 가래 상태의 삶이 아니라 가래가 소멸한 삶이라고? 요게 뭐예요? 해탈된 삶이잖아. 그러니까 가래로 살아가느냐 가래가 소멸된 상태로 살아가느냐 하는 요걸로 중생들은 가래 위에서 살아가는 거고 아라한은 가래가 소멸되어서 해탈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을 말할 때 이 딱가의 출발 자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 딱가의 결과에 의해서 이런 삶을 사는 게 중생이고 딱가의 결과로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라한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도 되죠. 그 얘기야. 이전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알라야라는 이 말을 딱가의 출발 자리에 놓아야 한다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집착의 경향이다 라고 보았는데 오늘 제가 결과적으로 바꾸려는 것은 이 알라야가 이 자리가 아니고 바로 이렇게 가래로서 살아가는 중생의 삶 요 자리 집착 이렇게 표현을 우선 하죠. 요게 알라야다. 알라야는 집착이 아니고 집착의 경향이 아니고 번뇌에 의해서 가래가 생겨나서 집착 가운데 살아가는 요거 알라야다 라고 요걸 좀 수정하는 거예요.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했고요.
교재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경이 어디 있더라? 안경을 내가 안 들고 나왔나? 뭐 그냥 그지요 뭐. 자, 알라야입니다. 알라야라는 용어가 있는데 잡음, 잡기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기선 제가 왜 이것을 잡음, 잡기 이렇게 번역해야 했는지 과정은 생략했어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냥 결과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제가 그래 지금 요거를 뭐 집착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했죠. 집착 12연기에서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있다라고 말하는 우파다나하고는 다른 말을 쓰는 거야, 알라야. 그래서 요 알라야를 앞으로 번역을 잡음 또는 잡기 요렇게 번역을 하겠다라고 결론을 먼저 제시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잡음, 잡기 이건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면 자, 그 밑에 알라야, 잡음, 잡기 이러면 아날라야 부정어죠? 아날라야는 잡지 않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잡는다가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어쨌든 뭐 잡는 거는 뭐 이게 잡은 거죠. 이제 분필을 내가 잡았잖아. 입출진정경이요. 맞지마니까야 118번. 그러니까 호흡 수행의 그 16단계를 설명하잖아. 그러면 그 16단계의 마지막 4단계가 신수신법에 의한 법령처의 완성 이 부분을 설명하잖아요. 거기 마지막 4단계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아니짜누 빠시 위아라티 해서 무상을 이어보며 머문다. 그 다음에 위라가 누사 빠시 위아라티 이래가지고 바램을 이어보며 머문다. 이게 여모 다음에 나오면 이탐으로 번역하죠, 위라가. 근데 여기서 이제 무상 다음에 나오는데 뭐 바램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니로다 요건 소멸이죠. 그리고 마지막 16번째에 쓰이는 단어가 뭐냐 하면 빠띠니 삭고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빠띠니 삭고 요거 보통 뭐 노음 제가 그 놓는다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야? 호흡 수행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무상을 보고 바램을 보고 소멸을 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자, 딱가 안에서 무상을 보는 거요, 바램을 보는 거요, 소멸을 보는 거요. 딱가 안에서 사마타 밑바사나로 번뇌를 부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딱가 안의 문제를 무상, 바램, 소멸을 이어보는 일로 이 자리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뭘 한다고? 놓는다라는 거야. 놓는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딱가 안에서 가래가 생겨날 때는 어쨌든 붙잡는 삶이잖아. 그죠? 붙잡는다라는 이제 중생의 삶을 사는데 딱가 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어떻게 돼? 붙잡지 않게 되는 거죠. 붙잡지 않는다는 게 뭐야? 놓는 거지 뭐. 그런데요, 어머님, 놓는다라는 말하고 그 알라야, 알라야 해서 잡지 않음하고 놓는다는 거하고 잡지 않는다라는 거하고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딱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놓는 거는 쉽게 적극적으로 놓는다면 잡지 않는 것. 그 측면보다는 분필이 있잖아요. 그냥 분필이 있어. 내 손은 분필 쪽으로 가서 붙잡지 않고 그냥 있어. 잡지 않는 거지 뭐. 근데 내가 분필을 잡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잡고 있을 때는 이거를 놓아야 되는 거죠. 그죠, 박구부님? 붙잡은 거를 놓아야 풀리는 거하고 아예 붙잡지 않은 상태, 잡지 않음의 상태하고는 다르죠.
빠뜨니 사건이라고 하는 이 무상을 이어보고 바램을 이어보고 소멸을 이어보는 이 완성의 과정을 통해서 붙잡고 있던 중생의 상태에서 붙잡은 걸 놓는 것이 해탈된 삶으로 가는 거죠. 그런 거하고 해탈된 사람들, 아라한은 어때? 아라한은 붙잡은 게 있어야 놓지. 붙잡지 않는 상태. 이거 다르죠? 안 다른가? 어쨌든, 그러니까, 집착되어 있는 사람은 그 집착하는 원인들을 해소함으로써 이제 집착을 놓게 되는 거야. 요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거거든. 그런데 이미 다 놓아버려가지고 해탈된 삶을 사는 사람들, 붙잡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놓을 것도 없어. 붙잡은 게 있어야 놓지. 그죠? 중생이 붙잡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아야 한다라는 거하고, 해탈된 삶을 사는 아라한의 입장에서는 놓고 자시고가 없어. 잡은 게 없는데 뭐. 요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이게 뭐 경에서 그 빠뜨니 작가하고 아날라야를 이렇게 딱 대비해서 쓰는지는 제가 사실은 더 연구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로는 이런 수행의 과정, 그렇지? 아나파나사티 16과정의 마지막에 놓는 거거든. 무상과 바램과 소멸을 이어보는 일 이후에 놓는 거라고. 수행을 통해서 완성되는 빠뜨니 사건, 노음하고 알라야와 반대말로의 아날라야, 잡지 않는,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예, 그렇게 이제 대비를 했어요. 자, 이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1. 아따까와짜라와 알라야의 대응. 사람은 1. 무명이 스며 있고 알 속의 존재고 덮여 있습니다. 2. 가라앉지 않음, 들뜸을 즐기고 가라앉지 않음을 좋아하고 가라앉지 않음을 기뻐합니다. 3. 자기화를 즐기고 자기화를 좋아하고 자기화를 기뻐합니다. 4. 잡기를 즐기고, 여기서 잡기가 지금 알라야 말하는 거예요. 잡기를 즐기고 잡기를 좋아하고 잡기를 기뻐합니다. 이거 저기 뭐라 그래, 잡스러운 기술, 잡기 그거 아닙니다. 붙잡는다 이런 말인데 그냥 잡기만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열애가 설한 법은 1. 무명을 제거하기 위한 법이고, 2. 가라앉음을 위한 법이고, 3. 자기화의 제거를 위한 법이고, 4. 잡지 않기 위한 법입니다. 앙구타라니까요, 내세 모음의 128번, 열애의 놀라움경 2번이에요. 여기 이제 번호 1번 가로쳐놨죠? 요게 저기 한 장을 넘어가면 용례 경전들 해서 이어놨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경 번호가 있는 순서대로 그 경을 뒤에 소개해놨고, 요 본문은 한 장짜리예요. 자, 그 다음에 또한 부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탐의 바램을 위한 법을 설하는데, 자기화의 억제, 갈증의 제어, 잡음, 알라야의 뿌리 뽑음, 윤회의 끊음, 애의 부서짐, 이탐 소멸 열반을 위한 것입니다. 앙구타라니까야 내세 모음의 34번, 으뜸의 믿음경, 요게 경 두 번째입니다. 한편 부처님이 성취한 법의 대표 개념은 애의 형성 과정,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것, 따까와짜라 이고, 이에 대응하여 사람은 잡기, 알라야를 즐기고 잡기를 좋아하고 잡기를 기뻐합니다. 6번 상류다의 1번 범천의 요청경. 이 경은 뭐 우리가 수도 없이 보는 경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설한 법은 깨달음의 대표 개념인 애의 형성 과정의 영역을 넘어선, 따까와짜라,
를 통해 중생의 대표 개념인 잡음을 뿌리 뽑고 잡지 않게 되기 위한 법입니다. 사실은 뭐 요거 한마디가 가장 중요하죠. 자, 지금 이제 경 3개를 보면 부처님이 설한 법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두 가지 다 이 알라야, 잡음이라는 것을 뿌리 뽑기 위한 거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범천의 요청경에서는 내가 성취한 이 법은 닦아왔잖아요. 그런데 중생들은 어쩌냐 하면 알라야, 잡기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해 해가지고 깨달음의 대표 개념과 중생의 대표 개념을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다고. 어쨌든 그래서 알라야, 잡음, 잡기 요 말은 부처님이 설한 법을 포괄해서 설명하는 두 개의 경에 함께 나오면서 세 번째 경에서는 중생을 대표하는 개념이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이 중생을 대표해서 말하는 잡음, 이건 뭐예요? 딱가 안에서 가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래로서 살아가는 중생들의 보편적 삶이 무엇이냐? 잡는 삶이야. 알라야라고 하는 잡는 삶이야. 그래서 이 알라야, 잡는 일에서부터 해방되려면 잡음은 괴로움이 생기니까 잡는 문제를 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입출식령경의 16단계의 과정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호흡을 붙잡고 시작하는 그 과정의 뒤에 법념처의 완성 4단계에서 딱가 안에서 무상을 이어보고 바램을 이어보고 소멸을 이어봄으로써 번뇌를 부수고, 그러면 가래 때문에 붙잡고 사는 이 중생의 보편성, 그 잡음을 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래로서 살아가는 중생들의 대표적인 개념은 잡는 거야. 알라예요. 깨달음의 대표 개념은 뭐냐 하면 그 잡고 사는 삶이 괴로움을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잡지 않을 수 있느냐. 잡는 이유는 가래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래가 생겨나지 않도록 해보자. 그 방법이 뭐예요?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딱가 안에서 번뇌를 부수는, 그래서 가래가 부서지는, 그렇기 때문에 가래의 부서짐이 열반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개념인 거예요. 딱가 안에서 가래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거고, 이게 부처님이 성취한 법 깨달음의 대표 개념이고, 그것이 성취되기 이전에 가래로서 살아가는 중생의 삶의 대표 개념은 잡는 거야. 알라야. 그래서 이 알라야의 위치를 밑에 두지 않고 위로 올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형편상 이제 읽기만 하고, 그래도 지금 이제 사실은 제가 설명해야 할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경을 통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냈다라는 거, 나머지를 읽어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알라야는 무엇인가? 까따모쩌 비카웨 아날라요 요 비카웨 라가카요 더사카요 모하카요 아양 우짜띠 비카웨 아날라요. 그러면 비구들이요, 무엇이 잡지 않음인가? 비구들이요, 탐의 부서짐, 진의 부서짐, 치의 부서짐이 비구들이요 잡지 않음이라고 불린다. 사실은 요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열반 공부하면서 무위 삼류다의 경들이 무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근데 무위의 동의어가 열반 그리고 31가지 이래가지고 사실은 33가지 모두에게 요 정의가 적용되고 있잖아. 다만 다 생략해가지고 그 동의어만 우리가 보았던 거죠. 그럼 그 얘기는 그러니까 무위의 동의어로 나타나는 아날라요, 잡지 않은 이것도 탐진치의 부서짐이라는 동일한 정의가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려놓은 거예요.
탐진치의 부서짐이라는 정의는 33가지 동의어로 나타납니다. 무위상류다. 그래서 락인 열반은 탐진치가 부서진 것으로의 무위입니다. 그래서 번뇌 없음, 그러니까 안아싸와 번뇌 없음이어서 아니다싸나 속성이 없음이니 딴하카야 가래의 부서짐이고 아날라야 잡지 않음입니다. 여기까지 미추천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 문장은 이제 33가지 모두를 정리한 건데 먼저 수업에서 본 거니까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면 그래서 무위 열반의 동의어인 잡지 않음 안알라야는 딴하야 아세사 위라가 니로도 짜고 빠띠디 삭고 묻디 안알라요 애의 남김없이 바랜 소멸 포기 노음 풀림 잡지 않음의 형태로 고멸 또는 유신의 멸이고 대응하는 개념, 즉 탐진치와 함께한 상태인 잡음, 알라야는 판차수 우파다나 칸데수 참도 알라요 아누나요 아초사낭 오치온에 대한 관심, 잡음, 호의, 묶임의 형태로 고집입니다. 요점은 이거예요. 알라야는 고집, 그러니까 고집멸도 사성제 중에 고집성제로 알라야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알라야를 포함한 요 몇 가지 동의어들이죠. 그런가 하면 반대말인 아날라요는 가래의 소멸, 그러니까 가래에 남김없이 바랜 소멸, 포기, 노음, 풀림과 함께 아날라요, 잡지 않음, 요렇게 고멸성제는 이거다라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주목하지 않아서 그렇지 경을 보다 보면 고멸성제가 이거다라는 건 많이 나오잖아요. 반면에 고집성제는 대부분 가래라고 나오죠. 그런데 지금 읽은 이 이야기는 맞지마니까야 28번 코끼리발 비유의 경 딱 한 군데에서 이렇게 찬다와 알라야와 나머지 두 개를 더해가지고 이것이 고집이다 라고 가래에 대응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라야라는 것이 이렇게 고집이고 반대말인 아날라요는 고멸이다. 그 부분을 서술했고요. 한편 채뜨와 아싸와니 알라야니 여기서 보면 채뜨와는 이제 자르다라는 말, 자른지 이런 말이고 아싸와니는 아싸와 번뇌의 복수예요. 빨리 오는 애가 이 단수 복수 이게 되게 전혀 다른 단어처럼 보여요. 근데 아싸와니 아싸와의 복수고 알라야니 요건 뭐야? 알라야의 복수요. 그러니까 번뇌들, 잡음들을 채뜨와 자르고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번뇌들과 잡음들을 자른 뒤에 현명한 그는 모태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잡음이 번뇌와 짝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번뇌는 애의 형성 과정에 조건으로 참여하여 무명과 들뜸을 거쳐 애를 형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관심, 호의, 묶임 등과 함께 분류되는 잡음은 형성된 애 이후의 과정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번뇌들과 알라야들을 잘랐다라는 게 보면 번뇌는 여기 있잖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자리를 잡아줬지만 알라야는 여기 있잖아. 딱가를 놓고 가래가 형성되는 그 조건의 상태하고 가래가 생겨난 삶의 상태 딱가의 전후를 놓고 전을 자르고 후를 자르고 요걸로써 깨달음을 말하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게 알라야를 번뇌와 같은 자리에 놓는 것보다 이게 타당하죠. 그 부분을 이제 이 자리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잡음은
번뇌와 함께 애의 형성 과정, 딱가의 전후 관계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번뇌와 함께하는 애의 형성 과정을 극복하지 못한 삶은 잡음으로 특징 지어지고 고집이에요. 번뇌가 부서져 늦은 애의 형성 과정을 극복한 삶은 잡지 않음, 아날라야로 특징 지어지는 것입니다. 고멸. 그래서 범천의 요청경 등은 깨달음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애의 형성 과정의 영역을 넘어섬 아따까왁자라를 중생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잡음, 알라야를 지시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이야기를 알라야의 모든 용례를 다 뽑아보니까 이렇게 배치가 되어가지고 늘 하던 이야기에 타당성이 부여되고 결정적으로 한 가지 알라야가 위치가 달라졌다. 집착의 경향, 그러니까 딱가의 출발 자리에 두지 않고 잡음 이래 해서 딱가의 결과로 생겨나는 가래 이후의 중생의 삶의 특성, 이렇게 그 자리를 바꿔준 거, 요게 가장 중요한 차이죠. 3. 잡지 않는 사람. 그래서 잡지 않는 사람이 완성된 사람, 즉 바라문입니다. 잡지 않는 사람, 무위의 알매 의해 불확실이 없고 불사에 들어감을 성취한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맞지마니까요. 98 와세타경. 요거 뭔가요? 결국 제가 지금 노음과 잡음, 노음과 잡지 않음, 요렇게 설명한 부분 여기서 말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 잡지 않는 사람이 완성된 사람 바라문이요. 해탈된 삶을 사는 사람이요.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아. 또한 그런 사람이 위대한 성인입니다. 최상의 이름을 지니고 독창적인 것을 보고 지혜를 베풀고 소유의 사유와 잡음에 매달리지 않는. 소유의 사유가 어디 있는 거죠? 잡음이라고 하는 가래로부터 출발한 이 중생들의 특성, 잡는 거. 근데 그 출발 자리에 소유의 사유가 있는 거죠. 까마, 소유의 사유는 하여간 자기화해서 나의 것하고는 다른 게 뭐야? 행위라고 그랬죠. 이렇게 소유의 사유와 잡음에 매달리지 않는 그를 모든 것을 아는 사람, 현명한 사람, 성스러운 길을 가는 위대한 성인을 보라. 이렇게 최상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하여간 나머지 이제 첨부된 자료들은 여기서 별표해놓은 경들을 순서대로 설명한 거고, 또 이렇게 좀 두꺼운 자료들인 거는 여기서는 전체 경들 중에서 좀 발췌해가지고 스토리의 전개 근거로만 썼는데, 여기는 알라야가 나오는 모든 경들을 다 나열하고 웬만한 곳은 경 자체를 소개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지난주와 오늘 이틀에 이어가지고 무엇보다도 자기화에 대한 이제 좀 확실한 이해, 그리고 요 그림이 좀 더 명확한 의미를 갖게 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중생을 대표하는 개념인 알라야, 이 이야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좀 그동안 했던 얘기 중에 고칠 게 있어. 제가 그 유식하는 분들한테 알라야는 이렇게 집착의 경향 상인데, 유식에서 알라야를 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면 유식은 상을 뭐라고 설명할까?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이 질문 취소. 왜냐하면 알라야를 더 이상 상이라고 보지 않기로. 예, 오늘 이야기 이렇게 마쳤습니다. 서둘렀는데도 10분이나 늦었군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우리 또 김보부님이 빠지지 않고 알려주시니 당연히 해야죠.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띠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도는 정든 것이 있다. 세도으로부터 법은 잘 살아있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투 로카스밍 삼마삼붓다 사사낭띠 정등감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처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꿰따낭 냐띠 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꿰따 냐띠 살로 히따 파리분잔뚜 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 이 어려운 공부를 여러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신 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런 수고가 커다란 법보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분들에게 잘 전달되고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